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2018년 수능 국어인데요. 이렇게 국어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뭔가라는 거를 초점으로 보통은 풀어주는데, 그거 말고 이 국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국어를 해야 되는가 라는 중심으로 모든 지문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풀어줄 생각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풀면 수업 시간에 발표한 겁니다. 발표.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조선 궁중음식 수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수라는, 그쵸? 우선수라는 영양으로 생긴 말입니다 하고, 왕은 하루에 식사를 2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궁중 음식은 대표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달라고 되어 있다가 체크되는 것이고, 지금 보는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 화면이 나오고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둔 다음에 단락 구분을 하고 체크를 했죠? 궁중수라에 대한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 발표에 반영된, 발표에 써있는 학생을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 반드시 삼각형을 쳐야죠. 실수를 안 하게. 네. 그럼 발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여기 없는 겁니다. 반영돼야 되니까.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계획 짜는 문제도 나올 테고, 수능에서. 이게 쓰는 문제도 나올 테고, 계획과 쓴 것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문제를 봤을 때 발표에 반영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안 나온 거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발표를 할 때 어떤 것, 이렇게 출처를 언급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죠. 네. 공부를 하니까 출처, 요약을 하면서는 중심 내용을 강조하게 되죠. 네. 질문을 하면 이해를 확인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해를 돕죠. 네. 발표의 순서를 앞부분에서 이야기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예측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 앞 단어에 나오는 요 앞에 것들과 뒤에 거의 관계를 했을 때 질문하면 이해를 확인하니까 당연한 것들은 안 체크해도 되고 이 앞에 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기 전에 출처가 있는지, 맞나요? 요약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는지,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지, 순서가 있는지, 이 5단어만 기억하면서 읽으면 답을 순식간에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런 문제의 풀이법에 있어서 출처를 밝혀야 되는구나, 요약하는구나, 요약하기도 하는구나, 다른 데서는. 지금은 답이 이거지만 요약이 뒤에 없다는 거죠. 질문도 했구나, 단어의 의미로 설명했구나.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궁중에 대한 음식이죠. 네. 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를 어느 정도 설명할 가능성도 있고, 모르는 단어는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 밥 몇 번 먹는지 아세요? 그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출처도 밝혀야 되고. 그런데 이 짧은 길에, 이 짧은 네달락에다 마무리에다가 마무리 발표를 하면서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짧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을 때, 글을 쓸 때 서론에는 어떤 요소, 본론에는 어떤 요소, 결론에는 요소.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어떤 요소, 중반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나 특징을 누적해서 기억을 하면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의 사용법을 알게 되고, 다음번에 시험 문제가 변형이 되든지 만들어진다면 발표 계획 중에서 변형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발표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를 검색해봐라 해도 되고, 이걸 쓰면서 발표 계획이 없는 건데 추가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영된 것만 푸는데 발표 계획과 이거를 둘 다 비교하려면 보기가 하나 더 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들은 뭐라고요? 이 단락들의 특징들, 단락들에서 어떤 글쓰기의 기술들을 사용했는지를 자꾸 누적해서 그런 글쓰기의 기술들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해를 돕는다,
이해를 돕는다, 강조한다,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더 편안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의 자료 활용 방안이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그냥 훅 지나가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누면 학생들이 자료를 썼는데 활용 방식, 왜 그걸 썼냐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뭐냐? 여기 보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있어요. 네. 아까 기억, 니은 체크했었죠? 네.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 이렇게 니은, 이렇게 디귿하고 놓으면 뽑아서 설명하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 기억만 보면 돼, 니은만 보면 돼, 디귿만 보면 돼 하면 안정성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렇게 끊다 보니까 위에 방식, 활용을 왜 했냐라는 문제가 명확하죠? 네. 그 문제 구조에서 선택지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읽어봤을 때, 자, 소반원과 화로의 사진인데 조리 과정은 부엌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고, 전체 모습은 차려진 모습이니까 전체, 수라상 전체 모습이니까 차려진 모습이니까 비슷할지도 모르겠죠? 네. 식사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라상 사진은 시간은 아니죠? 네.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하고 상 하나하고는 다르죠? 네. 그 이유는 따로 말해줘야죠. 차리는 과정이 아니라 시중 드는 거는 먹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선택지만 읽어도 이게 나와요. 이렇게 선택지만 읽어도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놓은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입니다. 아주 최하. 이거는요, 전체 흐름을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하기 때문에 중입니다. 중.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자, 보기를 발표를 들은 청중이 부인방표, 그죠?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 반응 분석이 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끊어졌네요. 읽기 쉽게. 여기에 핵심어만 찾아도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끊어서 읽는 게 가독성, 읽는 능력이 더 발전한다는, 읽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가독성. 글자로. 자, 이렇게 보는데, 자, 1번. 오,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그럼 네. 분류로 1번 내용은 여기다가 뭐라고요? 교류했구나. 두 개 설명이 아쉬웠어. 하나는 있었는데. 그럼 1번은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좋았어. 그런데 뭐라고? 아쉬웠어. 누락돼서. 그죠? 2번은 세모. 그죠? 네. 그래서 토대로 했구나.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맞지? 네. 그럼 2번. 언급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네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럼 2번 또 없나요? 2번. 배경지식을 활용했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네모죠. 네. 전반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겠군. 그렇다면 변화가 있었겠군 하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직접적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요. 오, 배경지식을 활용하면서.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거를 체크해서 맞춰보면 나중에 검토도 빠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분류형으로 풀면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선택지를 비교했을 때 보십시오. 1번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 알게 됐으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알게 됐어. 체크하면 되고. 2번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의문이야. 3번은 추론했어. 직접 되지 않는 것이니까, 언급되지 않은 것이니까 추론하죠. 네. 또 3번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그럼 부정적이죠. 그럼 긍정적이니까. 네. 요거는 배경식을 활용했어. 이렇게 되는데, 자, 1, 2, 3번의 관계를 봤을 때, 1번은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알게 됐지만 아쉬웠어. 아까 나왔죠. 네. 근데 3번도 부정적으로 돼야죠.
네. 그런데 얘는 추론하고 있죠. 네.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추론하면서 3번의 관계는 그래요. 추론하고 있는데 누락됐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네. 추론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이게 아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택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이것도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1번 문제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생각을 한다면 2번과 3번 문제는 선택지를 비교를 하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하. 그런데 이거는 하에서는 좀 상의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뭐라고요?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락이 뭐 나오는가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죠?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하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해결하는 가장 적당한 독서 방법, 해결. 최단의 해결 방법을 자꾸 누적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빠른지. 네. 결국은 이렇게 한다면 이 문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한다면 전체에서 이 공통점은 뭐뭐 위해고 그게 방식이라는구나. 그 방식이 이걸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글이 나오고 예시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가 이 전체 주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이 자료를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느냐 이유를 생각하면서 예시나 근거들을 쓰고 있느냐 라는 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것처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선순위로 조류한 과정인데 사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세모. 전체적인 모습이고 음식 차려진 거야. 그럴 수 있어. 식사 시간인데 하필이면 수라상이야? 시간은 좀 멀지 않나? 수라상을 차린 이유인데 낙거상이야? 여러 상이 있을 텐데. 이유를 여기 따로 썼을라나?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차리는 과정인데 시중 도는 거야? 그럼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가장 적절한 걸 찾을 때 우선순위에서 틀릴 가능성이 제일 많은 5번을 제일 늦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히 틀리고 네. 아닌가요? 네. 시간하고 이거는 관계 없을 테니까 이것도 나중에 체크하고 네. 차린 이유하고 낙거상 사진도 좀 이상하니까 3번 네. 그 다음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은 과정인데 이거 과정에서 이 화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네. 전체 모습이구나. 전체라는 건 특이하니까 이걸 확인해봐야지. 1번부터 확인하면 확실히 딱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해야 될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할 때 이런 것처럼, 자, 추론을 하고, 추론이 재밌어 했거든요. 네. 추론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긍정, 부정이라는 건 서술어만 보면 되는데, 한 문장, 두 문장. 자, 인정한 것이고, 알고 있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부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처럼 긍정, 부정은 서술어 나오기 때문에 서술어만 빠르게 체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선택지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법에서 이렇게 토론 문제가 나올 때 토론 대화형이 아니라 보통은 대화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발표로 나왔습니다. 말하기의 역할에서. 그러면 이 말하기의 것들을 읽을 때 어떤 걸, 무엇을 읽어야 잘 읽었다고 어떤 걸 포커스로 읽어야 할지라는 걸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세 문제들을 훑어보고 세 문제들의 문제와 선택지, 어차피 선택지를 분석해서 봐야 되니까 선택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읽는 방법. 그럼 세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문장은, 이 단락은, 그죠? 어떻게 죠? 전체 흐름에서 단락마다 아까 5단어 쓰여있는, 그죠? 네. 질문했는지 뭐 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진들을, 그죠?
네. 기역, 니은, 디귿의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유를 보되, 그죠? 네. 이 보기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선택지랑 대응을 먼저 시킨 후에, 그죠? 이래도 답이 안 오면 이 본문에서 이것들의 청중들 반응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잘못 생각했는지, 네. 이 제시문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는가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내는 순서를 잡고 잡는 연습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 다른 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에 따라서 되지만 시간이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을 때 당황을 안 하는데 국어는 지문의 난이도, 국어와 영어는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속도가 모자랄 때는 다 풀지 못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을 하니까 항상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읽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런 문제들의 숨어있는 이론들을 어떻게 뽑아내갖고 정리하면서 누적할 것인가. 세 번째가 그렇다면 이걸 빠르게 푸는 방법에 의해서 이론들을 누적했지만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더 빠르게 더 이론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는 것이 기출문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에서 3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뭉쳐서 이렇게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